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핫합니다, 여러분. 예. 이 헝다 문제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여러 가지 디폴트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주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예, 세계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세계 현황, 어떤 세계의 증시에 대한 경제 돌아가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유, 큰일 났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공이 쌓이고, 요 정도 리스크면 요 정도 빠지고 한 요 정도 조정 받겠구나. 아유, 요 정도면은 좀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주봉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거의 9개월 가량, 약 9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락만. 근데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 기존에 계속 봤어요.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2000년대부터 쭉 봤는데, 아무리 하락 구간이라 하더라도 상승을 하면서 조금 상승했다가 좀 빠지고, 상승했다가 빠지고, 이런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계속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물론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그게 무슨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만 하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계속 빠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빠지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오르면서 빠뜨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르는 걸 없이 그냥 빠뜨리기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락하는 요 구간, 요것도 거의 저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지 않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년 1월이면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계속 빠지지만 할까? 1년 동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 사람 이름 모르니까. 다만 대신에 그렇게 오랫동안 빠졌다면 분명히 새벽은 오고 있다라는 거. 많이 힘들고 지루하시겠지만, 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결국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닭 모가지는 여러 개가 있겠죠. 헝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 어떤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닭 모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다 계속 비틀어 봐야 꼿꼿하게 하려 하면 헝다 사태 터지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비틀고 했지만 결국 새벽은 온다. 예. 다만 시간 조금 이제 빠르면 10월달. 근데 지금 요거 보시면 리서치 센터장들의 어떤 전망, 증시 전망을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11월부터 연말까지 랠리를 기대한다. 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연말로 갈수록 주식시장 힘받을 거.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전문가분들은, 이거 증권에서 계속 요쪽으로 밥을 먹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큰 흐름은 이건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왜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 아니면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이런 다양한 헝다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불확실성이 대두된 결과 10월 달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힘들고 바닥을 다지는, 예, 그런 변동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또한 이번 달에 3000포인트 선이 한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에는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우세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하락하는 장이라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썰입니다. 썰은 그냥 편안하게 썰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네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전문가도 아니니까 썰 푸는 거예요. 예,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저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안 좋아졌다고 치면 아마 주가는 한 6월달, 7월달쯤에 또 상승을 했다가 빠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쳤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실적이 더 좋고 내후년도 실적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결국 가야 되는데 결국 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 멀리 가면 갈수록 결국 간다는 것은 지금 상승시키기보다 5, 6월 달에 상승시키기보단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가는 모양이 저는 맞다.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력이라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월달 이후에 지금 9개월간 아마 다음 달이 되면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11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도 내후년도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랠리를 위한 기다립니다. 삼성전자가 지루하게 끌 때는 3년씩 끌었거든요. 그건 이제 아예 실적이나 업황이 끝났을 때는 그렇게 끌었지만 이제 다시 또 랠리가 오기 때문에 그 랠리라는 것은 실적 펀드멘탈에 대한 랠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또한 그것을 대비한 조정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 비율도 코스피 전체예요. 코스피 전체에 보면 1월 달에 32.2%에서 지난달 9월 말 기준으로 28.9%로 낮아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지분이 코스피 전체로 따졌을 때도 거의 3% 이상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개인들만 3분기에 제일 많이 사들인 게 삼성전자가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3분기에만 8%. 근데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물론 9월 달에 샀지만 8월 달에 엄청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8% 빠질 때 SK 하이닉스는 19%, 현대차는 16%, 카카오는 27%, NC소프트는 26%, 뭐 LG생활건강 뭐 24%, 뭐 어마어마하죠. 다른 종목을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완전 이거는 코피가 아니라 쌍코피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손실을 본 거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동학개미의 힘이 다소 약해지긴 했어요. 1분기에 24조 원 정도 되던 주식 거래 대금이 지금 2분기, 3분기에 들어오면서 19조로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저는 항상 우리가 이게 주식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통적인 거 있어요. 속이지 못하는 거,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 이런 것은 거래 대금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다. 항상 들어온 거 격언이죠. 거래 대금 일반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은 올 10월 달에는 변동성 장세, 11월이나 늦어도 12월부터는 상승 랠리.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이나 12월부터 상승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예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쳤다면 이제는 가치주 위주.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뭐냐? 성장주는 말 그대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미래에 성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의 밸류에이션, 당장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퍼를 따지지 않고 날아가는 게 성장주고요. 가치주는 말 그대로 실적, 실적을 토대로 한 실적이 나오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가치주라고 하죠.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어떤 성장, 물론 삼성전자를 가치주라고 보는 분도 있고, 뭐 성장 가치주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성장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성장 가치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까지 9개월 가까이 누웠다. 이런 적은 없었다. 분명히, 상승할 기회가 오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 좀 흔들리고 11월 달이나 12월 달부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 왜냐?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이 앞으로 올해보다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